기본적으로 공기업을 준비하실 때 여러분들이 미리 세팅을 해 주셔야 되는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규정 준수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요. 그렇죠? 공직자 윤리죠. 그래서 내가 실제로 규정을 준수하고 청렴하게 뭔가 매뉴얼을 지켰던 경험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안전, 고객 안전 직무 같은 경우는 내가 실제로 서류 업무를 처리를 하거나 기획 업무를 한다거나 회계나 아니면은 뭐 경영 지원 관련된 뭐 유사한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정말 규정을 잘 준수해서 좋은 성과를 냈던 경험이 무조건 필요하고요. 안전, 그리고 이제 기술 직렬 분들 같은 경우도 내가 실제로 뭐 프로젝트를 하거나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유사한 부서에서 근무를 하거나 인턴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철두철미하게 대비를 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고요. 상생, 이게 이제 조금 어려워하시는데 공기업의 상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울교통공사 9호선에서 되게 새 그런 시설이고 되게 좋잖아요. 9호선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만약에 지하철 우리 적자가 심하다고 해서 요금을 올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도 사실 이제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좀 학생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쵸? 알바를 더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사회적으로 뭔가 몸이 불편하시거나 그래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분들께는 이게 크죠.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 SOC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말 기반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는, 한마디로 고객에 발휘되는, 그쵸?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국민적인 함의를 거치지 않는 이상은 쉽게 요금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일단 공직자 윤리라고 하면 규정을 준수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걸 어떻게든 조금 더 손쉽고 편안하게 부담 없이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상생의 마인드입니다. 자, 이 상생의 마인드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냐면요. 에피소드가 있으면 됩니다. 자, 에피소드 한번 보실게요. 항상 문제 상황이 있어야 돼요. 문제 상황을 해결을 하거나 극복을 할 때 내 강점, 내 가치관, 상생을 추구하는 나의 성향, 이런 것들이 부각되거든요. 자, 내가 일하고 있는 곳은 복지관 근처의 카페인데 복지관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많이 열려서 우리 카페에는 청각장애를 가진 손님들도 많이 오시는 편이래요. 문제는 주문을 받을 때 구두로 안내를 해드리는 게 보통이어서 청각장애를 가진 손님들은 곤혹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였다. 한마디로 조금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조금 더 곤혹스러워한대요. 자, 복지관 인근 특성상 많이 오신다는 걸 알면서도 이분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손님들의 편의를 생각해야 하는 카페에서 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 이게 바로 상생이죠. 그러니까 나의 상생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책임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마다의 캐릭터들이 있고 저마다의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좋아해요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상생의 기준, 내가 상생을 실천하는 어떤 계기, 그리고 기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내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분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무책임함. 한마디로 나는 책임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들어가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좀 제대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어필하는 게 더 중요한 거겠죠. 자, 어떻게 그래서 해결을 했는지 볼게요. 사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주문받는 곳에 바로 큰 글씨로 인쇄된 메뉴판과 메뉴를 선택해서 손으로 짚어주세요라는 종이 프린트를 붙여놓았대요. 해결 방법 중 하나죠. 그리고 이게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리로 소통이 불편하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주문을 하실 수 있게끔 배려한 거죠. 모든 손님에게 적용했다. 이런 게 바로 나만의 상생의 어떤 수단인 거죠. 한마디로 그냥 직접적으로 내가 도움을 드렸다기보단 이분들을 배려해서 위축되지 않게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적용을 하는 센스, 이런 것들. 이렇게 서비스하면서 오히려 모든 손님들과 더 분명하게 의사소통이 되면서 혼선도 줄고 더 신속하게 업무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업무 혁신이죠. 업무 혁신. 그리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 우리보다 조금 불편한 누군가를 배려했을 때 오히려 우리가 더 배려받는 업무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험이었다. 한마디로 상생을 추구했을 때 오히려 우리가 더 배려받는 업무 환경을 만들 수 있고 더 나은 서비스 혁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여기 보시면 나오죠. 그쵸? 자, 경영 개선도 하고요. 시민 편의를 감동적으로라는 거랑도 연결이 되고요. 조직 문화를 긍정적으로, 그쵸? 긍정적으로 개선한 거니까 선도적으로, 그쵸? VOC, 직원 만족도, 고객 만족도 다 연결되잖아요. 개량, 조성, 혁신 기술 수용 이런 것들. 그래서 에피소드 하나만 잘 정리를 해주신다면 기업에서 추구하는 경영 목표라던가 인재상이랑 부합한다라는 거죠. 그쵸? 이게 바로 상생입니다. 그리고 이런 에피소드는 직무에 대한 응용으로도 갈 수 있죠. 나는 이런 경험이 있어서 실제로 고객 응대를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업무를 효율적으로,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요. 라고까지 연결할 수 있겠죠. NCS를 기반으로 하는 구조화 면접은 이렇게 경험을 기준으로 묻는 질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에피소드 한 3, 4개 정도 그 중에서도 상생에 대한 규정에 대한 그리고 규정 준수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고객을 응대했던 경험이라던가 업무 혁신을 추구를 해서 내가 뭐 사무 업무나 아니면 기술적인 어떤 문제를 극복했던 경험이라던가 이런 것들만 한 3, 4개 정도만 세팅되어 있으신다면 면접을 보실 때 전혀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봤자 길게 봤을 때 10분 남짓한 시간이기 때문에 에피소드 한 2개 정도 활용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에피소드 몇 가지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실제로 면접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앞으로 혁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나가야 할 건지에 대한 질문들이 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사이트 어떻게 더 제공을 하면 좋을지 9호선 기준으로 이용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 이런 게 더 추가되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개선할 점들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역량을 제공할 수 있을지 서비스 경험 필요한 거죠. 그리고 혁신 기술을 수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외 사례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서교공이 도입한 이런 AI 기술 사례를 중에서 좀 칭찬할 만한 거 그리고 새롭게 더 도입하면 좋을 것들 한마디로 제안하고 싶은 부분들도 미리 세팅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관리하는 그리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직렬 그리고 고객 안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스템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겠죠. 이게 앞으로에 대해 자기개발, 입사 후 포부랑 연결되면 좋겠고요. 생산성 강화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수익 다각화를 만들어낼 건지 어떻게 해서 실제로 임대가 잘 되게끔 만들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무임승차 비율을 줄일 수 있을 건지 어떻게 해서 좀 더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지를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걸 제안하시면서 내가 비슷한 사례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셨을 때 되게 일관성이 있고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안전시설, 시스템 혁신, 특히 이제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은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규정 준수에 대한 에피소드로 연결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2가지가 되게 중요한 건데 특히나 이제 9호선 팁을 드리면 임대에 대한 부분들, 상가 임대. 어떤 식으로 임대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를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임승차를 얼마나 조금 우리가 줄일 수 있을지 응대 방법이나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실 수 있으면 면접 때 정말 서교공이 주요로 좀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숙제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진짜 서교공에 관심이 많구나 라는 걸 어필할 수 있겠죠.